네, 안녕하세요. 약드래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낙산균 들어보셨나요? 제가 낙산균의 어떤 효능이나 좋은 점들을 최근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약국에도 낙산균 전용 매대를 준비를 해서 약국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데 비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께서 약을 기다리시다가 이제 낙산균 관련된 이 광고 문구나 홍보 문구를 보시고 이 낙산균이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낙산균에 대한 인식이 유산균에 비해서 좀 약하다 보니까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낙산균이 얼마나 친숙한 균주인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왔던 균주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산균이 유산균만큼 우리가 좀 많이 먹어오던 좀 친숙한 그런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낙산균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그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져 왔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비오비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오비타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오래된 장수 브랜드죠. 그 우리 아기 때, 그쵸, 아기 때 분유 먹을 때 타서 먹이시던 그 비오비타 맞습니다. 또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죠. 굉장히 우리나라 그 아기들이 거의 다 먹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다 보니까 비오비타 아마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비오비타에 들어있는 세 가지 균주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유산균, 소화균, 낙산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균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의 어떤 식욕 촉진, 소화 불량, 또 체력 증진, 뭐 발육에 좋다 뭐 이러면서 홍보를 했던 그런 광고들이 요즘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유산균이 바로 이제 락토바실러스고요. 그다음에 소화균이라고 하는 균주가 이제 바실러스 균주입니다. 바실러스 서브틸루스인데 이게 이제 소화를 좀 촉진하는 소화 효소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균주다 보니까 소화균이라고 불러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균주가 바로 낙산균, 크로스트리디움 뷰티리쿰. 바로 낙산균이 예전부터 비오비타에 들어가 있는 메인 균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낙산균의 어떤 그런 효능, 기능이 최근에 들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요성, 그 기능들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그 비오비타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 균주들 중에서 이 낙산균이 메인이다,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메인 균주다라고 또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산균 최근에 굉장히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균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제품화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야, 새로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낙산균은 이미 옛날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부터 먹어왔던 비오비타에 들어있는 그런 균주가 되겠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좀 재조명되고 있는 그 중요성들이 더 대두되고 있는,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균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오래된 친숙한 균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산균은 최근에 어떤 연구들을 보면은 어떤 장세포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장 환경을, 장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고요. 반대로 낙산이 줄어들면 그 세포가 장벽이 좀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낙산을 만들어내는 균주들이 장에 충분히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떤 그런 장 트러블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만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아기들보다는 성인들의 어른들 그 만성 질환, 여러 가지 뭐 대사 관련된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당뇨나 비만, 이런 대사 질환, 또 면역 질환, 또 어떤 시니어분들이 노인들 관련된 그런 질환들에 있어서도 이 단세지방산들, 특히 낙산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낙산균이 단지 아이들의 어떤 장 트러블에 먹는 그런 균주가 아니라 이 성인들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역할이 밝혀지면서 타겟팅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비오비타를 약국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가 돼서 약국에 가야지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이었거든요. 자, 근데 요즘 여러분들 약국에서 비오비타 달라고 하면은 주나요? 요즘은 약국에서 비오비타를 팔지 않거든요. 팔 수 없는 그런 유통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동제약에서 전략을 바꾼 거죠. 예전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그러니까 약국에서 판다는 얘기는 온라인으로 판매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오프라인에서만 살 수 있는데 요즘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 일반 의약품을 포기하고 이제 인터넷 판매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리뉴얼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오비타는 건강기능식품이냐? 또 그렇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약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닌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오비타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그냥 기타 가공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제도적인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우리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균주는 19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균주로만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그 균주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많이 사용해오던 이런 소화균이나 낙산균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아서 판매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타 가공품이라고 찍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는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어떤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샀는데 이게 기타 가공품이라고 찍혀 있으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환불해달라, 이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좀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로 인해서 그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훨씬 많다라는 점들이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과 버금가는 오히려 유산균보다 더 좋은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산균 시장이 너무 커져서 많이 구매를 하시겠지만은 낙산균 구매도 유산균처럼 쉽게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를 쉽게 먹을 수 있겠어, 이게 또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데 잘 모르는데 먹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낙산균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써왔던 균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굉장히 장수 브랜드인 이 비오비타, 일동제약의 비오비타에 들어가 있는 균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오던, 많이 즐겨 먹던 그런 어떤 약에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낙산균에 대한 어떤 기능들,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많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낙산균이 실제로 좋기 때문에, 좋은 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낙산균이 뭔지 몰라서, 좀 친숙하지 않아서 선뜻 구매를 좀 망설여시는 분들께 이 낙산균이 굉장히 친숙한, 우리가 오랫동안 왔던 그런 비오비타에 들어가 있는 균주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더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좀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낙산균은 친숙한 그런 프로바이오틱스의 하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